안녕하세요. LA 아줌마 소피아입니다. 오늘은 8월 31일, 시간은 오후 1시 38분. 애슐리를 일요일날 대학교에다 데려다 주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서, 야, 이제 내가 내 시간을 쓸 수 있겠구나. 올리비아도 지난주 목요일부터 학교를 갔으니, 아침부터 4시까지 내 시간이 기니까 참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구나. 웬걸. 월요일날은 그냥 운동을 갔었어요. 1시부터 2시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TRX라고 벽에 이렇게 줄 잡고 운동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1시간을 하고 거기서 샤워하고 집에 오면서 점심을 어떻게 했더라? 쇼핑몰에 가가지고 살라타라고 전에 제가 비디오에도 찍었었는데 내가 원하는 재료를 다 얘기를 해서 보울에다가 넣고 맨 마지막에 이제 소스를 넣고 자기네가 뒤적뒤적 해주는데 저는 소스를 안 넣어요. 대신에 딸기도 넣고 파인애플도 넣고 만다린 오렌지 그것도 넣어달라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지금 침 고요. 거기서 그 향이 이렇게 맛이 생기잖아요. 양파 넣으면 양파에서도 씹히는 맛이 생기고 뭐 실란트로 넣고 벨페퍼 이런 거 넣기 때문에 맛이 어느 정도 그냥 자연적으로 어우러져서 저는 소스를 하나도 안 넣거든요. 그리고 이제 치킨을 넣었는데 치킨은 제가 골랐던 게 페스토 치킨이에요. 그래서 페스토 치킨에서 약간 맛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를 한 그릇을 먹고 거기 갔다 왔죠. Bath and Body Works. Bath and Body Works에서 뭐 샀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저희 집 샤워젤을 항상 Bath and Body Works에서 그 샤워젤을 쓰거든요. 일단은 향이 여러 가지니까 재미도 있고 여기 하나에 12불 50전이라면 사실은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그치. 그냥 드럭스토어 가서 이렇게 대자로 그런 거 사면 뭐 5불에도 살 수 있는데 베스앤바디웍스는 항상 프로모션을 하잖아요. 요번에는 가니까 3개를 사면 2개가 공짜야. 그래가지고 지금 5개를 산 거예요. 그래서 5개를 샀고 30불 이상이면 10불 깎아주는 쿠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가서 지금 이 샤워젤을 5개를 사고 텍스까지 29불 어쩌고를 냈으니까 30불 낸 거잖아요. 그러면 5, 6이 30. 하나에 6불꼴이에요. 6불꼴로 사야지만 사실은 이게 지대로 된 가격. 그냥 정상 가격 6불이면 살만하죠. 근데 사실 12불 50전이면 좀 비싸긴 해. 그래서 지금 제가 5개를 샀는데 요거는 타이리 아일랜드 그런 향인데 살짝 꽃향이 있으면서 멜론 향 같은 그런 느낌이 나고요. 요거는 이름이 Sunshine Days. 이거는 꽃향에다가 거기다가 파인애플이나 약간의 레몬향 같은 그런 상큼함이 조금 들어있는 그런 향이고요. 많이들 써보셨죠? 스위피. 스위피가 굉장히 오랫동안 자리를 유지하는 이거는 그냥 꽃향인데 라일락 뭐 이런 너무 달지 않은 그런 맛있는 꽃향. Blue Waves and Citrus. 옛날에 제가 좋아했던 댄싱 워터 그런 향에서 살짝 라임, 이거는 레몬도 아니야. 라임 향 같은 게 좀 들어있고요. 그렇게 많이 시트러스하지 않네요. 가을팀 중에서 제가 하나 골라왔는데 샴페인, 애플 앤 허니. 애플 향이 아주 세요. 애슐리가 대학교 가기 전날 자기 샤워젤 챙겨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 있는 쓰다가 남은 샤워젤 하나 갖고 가고 저 또 쓰다가 남은 거 하나 지금 쓰고 있고 그래서 이게 급해가지고 갔다가 쟁여놨어요. 그래서 좀 전에 8월에 페이버릿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저녁에 제가 만든 계란 제가 요거 만드는 거는 네이버 블로그에 한번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그냥 장조림 같이 한 거 아니고요. 메미 소스라고 있어요. 일본 그 소스인데 한국 마켓 가면 LA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할라페뇨 넣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거 냉장고에서 꺼내고 국그릇 같은 볼에다가 밥 조금 해가지고 갖고 와서 2가지로 먹은 거예요. 여기 안에 달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2개 먹고 그 안에 할라페뇨를 제가 쓸어서 넣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매콤한 맛은 할라페뇨로 보충을 하고 그래가지고 밥이랑 지금 뚝딱 먹고서 이제 비디오 찍으려고 앉았어요. 제가 8월의 페이브릿에 제가 입고 있는 옷을 보여드리긴 했으나 여러분들이 지금 비디오 보시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뭘 입고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운동복이고요. 굉장히 편해요. 여기는 브라탑으로 되어 있는데 서포트도 잘 되고 뒤에가 저렇게 X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더 이상 덜렁거림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잘 붙어 있고 뒤는 좀 시원하고 제가 요즘에 짐 갈 때 주로 입는 거고요. 애슐리가 입다가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막상 애들이 이제 9월달에 학교를 가서 내 시간이 널빵하게 많이 나오면 나는 뭔가 할 것 같았지만 오늘이 수요일 3일째인데 어제 그제를 그냥 이거 샤워젤 사온 거 이외에는 크게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할 일을 한번 적어봤어요. 제가 8월 달에도 한번 적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한 8월 중순경에 그래서 한 2주 됐네요. 그때 17가지를 제가 적어가지고 이거를 거의 2주 동안에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가지는 못했어요. 4가지 중에서 신발장 정리 같은 거는 프로젝트가 좀 커서 제가 못했지만 저희 분리수거하는 쓰레기통 전화만 하면 새 걸로 바꿔주거든요. 지금 뚜껑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훌라당 해가지고 트럭에다가 트래쉬를 비워서 가는데 뚜껑이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거기다 전화하면 바로 새 거로 갖다가 준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게을러가지고 전화를 못한 거여서 애슐리 보고 전화 좀 하고 가라고 그랬더니 얘가 그냥 갔네. 이제 좀 전에 화장하기 전에 아침에 좀 앉아가지고 9월부터 내가 해야 될 일들. 근데 이건 굉장히 자잘한 일들일 수 있는데 여기 지금 18가지를 썼고 여기에서 4가지를 못했으니까 이제 22가지 정도의 소소한 일들을 제가 빨리빨리 이제 해야 되는 것들 그런 일들이 있고 사실은 봄부터 가을이 되면 제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들이 있어요. 애들이 이제 여름방학이 되니까 못하고 지나가고 이제 그런 게 있지만, 애들이 학교에 가면은 내가 이제 꼭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한 것들 중에서, 그래서 이게 얘기를 할 만한 상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특히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그런 건데, 제가 생각한 것들 중에서 하나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 자격증 따는 거를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고민은 좀 했었고 뭐 내가 이런 말 하면 이제 남들이야 해봐 이렇게 얘기하기 쉽게 할 수 있지만 일단 그런 거 하는 데는 궁극적으로 돈이 결부가 되는데 내가 투자해서 자격증을 따는 것만큼 그거 갖고 무엇을 할 것이냐 그 앞뒤를 생각하면 그게 좀 해답이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제가 저번에 유튜버들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지금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들이나 지금 정말 유명한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자기가 부르는 사람들이 다 서티피케이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실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남한테 화장을 해주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다. 그렇게 해서 명함을 찍으면 된다. 꼭 서티피케이션 필요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은 다음에 그걸 꼭 해야 되겠다는 집착이나 약간 책임감? 뭐 그런 거에서 조금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러고 있네요. 9월 달부터는 좀 하려고 했는데 메이크업 쪽은 미국에서 제가 알아보니까 정규 대학 코스 이런 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자격증이에요. 설티파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코스를 듣는데 좀 유명한 메이크업 학교 같은 데 가서 들으면요. 6개월인데 12,000불이야 학비가. 근데 그 12,000불에다가 거기서 약간 강매 비슷하게 파는 풀세트의 메이크업까지 사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나는 진짜 할 생각이 없고 그냥 조금만 배워서 또 내가 그냥 자격증만 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 5,000불 정도 들이고 내가 어디를 다니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듣거나 그런 데들이 있는데 지금 그것도 고민이에요. 내가 그걸 진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걸 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지 그런 게 되게 그렇고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크면서 한 번도 내가 직장을 안 다닌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커리어 우먼으로 한 50대, 60대까지도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회사원 같이 옷을 항상 입고 다니는 생각만 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약간 널널하면서 약간 한가하면서 지금 직장이 없고 물론 나도 이거 유튜브가 내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직업이라고 일단 되면은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거의 수입이 없거든요. 유튜브 쪽에 인컴이나 그
소득이 어떤 시스템인지 제가 다음에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근데 생기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시간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제 열정과 그리고 제가 또 제 돈으로 메이크업 사고 그래서 또 어떨 때는 프리로 보내준다 그러면 그 메이크업들 써보고 그러면 일단 리뷰는 올려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리뷰도 해야 되고 뭐 이게 직업이라면 직업일 수 있지만 요즘엔 좀 돈이 생기는 그런 직업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좋다면 이거의 사이드로 또는 이거의 응용으로 어떤 돈 버는 그런 뭐 비즈니스든 아니면 내가 진짜 나가서 일을 한다든가 그런 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 애들은 현실감이 없어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나보러 그냥 백화점에 메이크업 하는 데나 세포라나 그런 데 어플라이해서 일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하고 싶어요. 그렇게라도 좀 나가서 한번 진짜 실 경험, 메이크업이랑 진짜 가깝게 그렇게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어플라이 해봐야죠. 미국에 있으면서 또 메이크업을 하면서 구매 대행이나 판매해서 보내고 그런 거에 되게 문의가 많아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사실 좀 약간 빠지는 편이거든요. 내가 뭔가를 팔기 시작하면 나는 그 다음부터는 그 판매하는 그쪽으로 바이어스가 돼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이걸 판다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하는 게 보이거나 어떤 경우에 내가 리뷰를 이거에 대해서 했는데 이거 별로 좋지 않다고 얘기를 했다가도 나중에 내가 이걸 팔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고 그럴까봐 판매 쪽은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살면서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서 여기서 사가지고 보내주고 그런 거를 많이 해요. 주변에 또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블로그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하시는 이웃들이 많이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거 실제적으로 한 건당 남는 게 얼마 없기 때문에 되게 굉장히 수고스럽고 힘들고 나중에 뭐가 잘못되면 신경 쓰고 생길 수 있는 스트레스가 소득에 비해서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쪽은 감안을 안 하고 있고 유튜버들이 아주 유명해지면 제클린 같이 메카의 샴페인 팝을 만든다든가 캐틀린 라이처럼 이 회사에서 자기의 리퀴드 립스틱도 만들고 여기서 하이라이트도 만들고 그러고 있겠지만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어떤 회사랑 콜랩하기도 되게 어려운 거고 저는 40대 중반의 미래의 진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10년, 20년 계속 살 수는 없으니까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이 있어요. 돈이 인생의 전부냐? 뭐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이제 살면서 크면서 또 나이가 들면서 돈이 좀 많으면 없는 것보다는 좋고 우리 큰애한테도 계속 얘기하는 게 네가 시간당 미니멈 웨이지로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10불인데 네가 시간당 10불 벌어서 여름에 돈을 벌어봤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시간당 30불을 벌 수 있으면 시간당 100불을 벌 수 있으면 그게 더 효과적으로 네가 돈을 버는 거고 그런 쪽으로 머리를 써야 된다. 제 애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제가 지금 실천을 하거나 제가 몸소 보여주지 못한다는 게 좀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솔직히 부자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이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제가 쓰고 싶은 만큼은 쓰는 편이고 이제 최근에는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제 경기를 타니까 제가 많이 지출을 안 하는 편이에요. 살면서 지출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안 하죠. 미국 내에서 가까운 데든 먼 데든 여행을 별로 안 하는 편이에요. 여행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줄이는 부분이 여행이나 문화 또 음주 이런 거는 안 하죠. 어느 땐가부터 뭐 옷 같은 경우에는 부피 줄이기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옷을 죽을 때까지 입어도 다 못 입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옷이 넘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옷이라는 거는
새로 사서 입을 때 그 맛이잖아요. 새로 사서 한 두 번, 세 번 입었을 때. 그렇지만 뭐 옷장에 걸리기 시작하면 한 달 전에 산 옷도 1년 전에 산 옷도 10년 전에 산 옷도 사실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수입 거기에는 이제 생활비로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애들한테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제 용돈으로 써야 되는 돈도 있지만 그거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그런 부분, 그런 거는 그냥 먹는 거는 뭐 마켓 가서 사고 그런 식비일 수도 있지만 가끔 어디 가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거, 그런 돈이 안 아까운 이유가 내가 그거를 똑같이 못하니까. 집에서는 내가 요리를 잘 못하거든요. 아주 비싼 데는 안 가지만 그냥 주변에서 맛집 같은데 그런 데는 자주 가고, 코리아타운도 나가면 항상 좀 뭘 먹고 남은 거 좀 싸들고 들어오고 그러려고 하는 편이고, 솔직히는 메이크업을 많이 샀었죠. 작년, 재작년까지는 좀 많이 과하게 사실 세포라 VIB 루즈가 됐다는 거는 메이크업을 많이 샀다는 거예요. 1년에 1000불 이상 샀다는 거니까 1000불 이상의 메이크업을 사실은 1년 동안에 다 바르지 못해요. 다 바르지 못하고 많이 남아있게 되는데, 그거는 제가 다른 거를 안 하고 제가 하는 거니까, 제 돈으로 제가 메이크업을 사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많이 산다고 한 번도 길티해 본 적도 없고 죄책감을 느낀 적도 없고, 특히나 누군가가 메이크업을 되게 많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는 그냥 대놓고 되게 그냥 부럽다 그거 써보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기가 돈을 쓰는 만큼 자기가 만족감을 얻으면 그거로 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과하게 화장품을 많이 사고 있지도 않고 적당하게 사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조금 넘치게 사는 것 같아서 제가 리뷰를 못할 정도로 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에 살면서 직장생활 10년 했고 아마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나는 어느 정도는 벌어줘야 되고 어느 정도는 써줘야 되고 어느 정도의 그런 생활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에 오면서 사실 내가 똑같이 은행원이었는데 여기 와서 은행원의 생활로 하면서 그런 소득의 레벨로 여기서 살았으면 또 약간 다른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미국에 와서 확 다른 생활을 했거든요. 처음에 유학생활이 끝난 다음에는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장사를 하게 되니까 모든 게 다 아까운 거야. 그리고 물건에 들어간 재료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도매가가 있고 소매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옷이 1000불이다 그러면 그거는 그 브랜드의 이름이며 그냥 마케팅 비며 그런 거 다 얹어졌다고 생각이 딱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헛되이 쓰게 안 되더라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벌고 그러면 일단 시계 하나 반짝반짝거리는 걸 산다든가 아니면 뭘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그런 거를 산다든가 막 이러는데, 저는 그게 다 아까워. 그런 돈이. 그나마 화장품은 내가 쓰고 내 얼굴에 바르고 그래도 좀 보관을 하고 내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그것도 개인의 차죠.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항상 똑같은 운동화에 청바지 3개 갈아입고 다니면서 티셔츠에 배낭 메고 머리 딱 동여매고 그렇게 몇 년을 살았어요. 내가 상대하는 고객들은 저소득층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돈을 일주일에 300불, 400불 정도 벌어요. 그런데도 해피하게 살아요. 그 돈 가지고 어떻게 렌트비 내고 어떻게 먹을 거를 사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다들 즐겁게 살아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다 보니 제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내려놓은 편이에요. 그렇게 욕심이라는 게 없어요. 그 사람들도 루비통 같은 거 들고 다녀. 가짜지만 만약에 그 진짜를 이 돈 주고 살래, 그 돈 갖고 딴 거 할래 그러면 그 사람들은 100% 그 돈 주고 왜 명품 가방을 사냐, 나는 그거 가지고 뭣도 하고 즐거운 상상의 나래를 펴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 100이라는 돈이 있으면 그거에서 얻는 행복감은 개인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 것 같아요.
내가 이 돈을 여기에 많이 썼어. 여기에서 내가 너무 행복해. 그럼 최고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고 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걸 자기가 하고 싶어서 만족을 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의 100은 요만큼이고 어떤 사람의 100은 이만큼인데 이만큼의 100을 가진 사람이 꼭 이 사람의 행복감보다 더 크라는 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요 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은 요 정도의 수준에서 충분히 살 수 있고요. 이 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은 또 이 정도의 소득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요 정도의 소득을 이 정도의 지출과 그 행복에 맞추면 안 되는 거죠. 그것만 조절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얘기를 참 듣고 싶네요. 여러분은 어디다 돈을 쓰실 때가 제일 행복하신가요? 나의 100 중에서 나는 이 부분으로 지출을 할 때가 제일 나한테 돌아오는 감동이 크다. 어떤 건지 아래 댓글에 써주시고요. 제 채널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버튼 꾹, 비디오 좋으시면 thumbs up, 그리고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